네, 힘이 되는 경제방송 와글와글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라입니다. 기다렸던 그리스 우려감이 연휴에서 돌아온 국내 증시를 아래로 끌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연기금이 매수하자 낙폭을 빠르게 줄였고요. 코스피 지수는 1700선 회복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코스닥 낙폭은 3% 정도인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는지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 와글와글 4부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출발! 네, 와글와글 4부에서는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들을 모두 모아서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진행됐었던 이벤트의 당첨자도 공개하게 되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템플러스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항상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죠. 종목 와글와글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만났던 굿모닝 대박 예감부터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호텔신라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최근에 관광객들, 해외 관광객들이 상당히 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보자라는 관점입니다. 보시면 지금 중국 국경절이 10월 1일부터 지금 9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국내로 유입되는 관광객이 예상수만 7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국내에 대해서는 1억 불 정도 수입이 좀 예상이 된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아무래도 중국인들이 국내로 많이 유입이 된다는 거. 쉬는 날, 휴일에도 많이 유입이 되고 평일날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 관광산업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좀 삼을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호텔신라 보시면은 중국 국경절 연휴에 따른 수혜가 상당히 좀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단은 그런 실적 모멘텀이 좀 지속적으로 좀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세점 플러스 지금 호텔 지금 예약률이 100%에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 이상 지금 객실이 좀 구할래도 구할 수가 없는 지경에 좀 이르렀는데 좀 그러한 부분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외국인들 지금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렵지만은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수입은 지속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도 8월 달도 그렇고요, 9월 달도 그렇고 시장이 전저점을 깼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는 오히려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적이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고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주봉을 보신다라면은 사상 최고가죠. 36,850원. 이 구간이 2007년도에 찍었던 고가인데 아무래도 그 라인을 터치를 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는 소폭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맥스는 한국 콜마와 맞춰가고 함께 국내 ODM, 화장품 ODM 국내 점유율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잠깐 한국 콜마보다는 오히려 국내에서는 점유율 약간 뒤집니다만 중국에서 사실 먼저 진출했습니다. 2004년도 상해 공장을 설립을 하고 실제로 공장 자체는 2008년도 돌렸는데 매출 자체가 2010년도부터 드러나다 보니까 같이 진출한 한국 콜마보다는 주가는 상당히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계에서도 같이 어떻게 진출했는데 코스맥스 주가는 잘 가고 콜마 주가는 못 가냐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먼저 선점 효과가 매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같은 경우는 주가가 15,000원 밑에서 계속적으로 조금 지지부진 약간 시장 웨이폰이 꺾이지 않는가 흐름을 보습니다만은 15,000원 밑에서 기관의 매수가 계속적으로 들어왔다는 데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괜찮다게 해볼 수 있는 관점이고요. 사실 지난 주가, 금요일 주가에 반짝 15,500원까지 당겨놨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오늘 갭 상승이 상당히 유력시 됐는데 시장이 약간 오늘 좀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개발하기 좀 예상되기 때문에 저도 목표가를 조금 낮춰잡습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보다 한 700원 정도 뺀 한 14,700원 밴드 정도에서 매수를 한번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 마지막 그 금요일날 동시효과에 올린 게 한 4,500원 됩니다. 제가 39봉으로 보니까 그래서 한 그 정도는 좀 토해내는 가격에서 대략적으로 한 14,000 그래서 제가 준비한 매수가보다 조금 더 밑으로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14,000원, 4,500원 밑에서 약간 매수한다 생각하시고 지금 이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어떤 약간은 단기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생각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그렇게 많이 잡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15% 정도를 주면서 16,80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손절가는 제가 한 13,750원 제시하는데 이게 아마 시장이 오늘 좀 변동성이 클 것 같아서 손절가를 약간 이탈한다 그래도 종가 기준까지는 한번 지켜봐 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굿모닝 대박 예감 VCR 만나봤는데요. 이 아래 담지 못했었던 전화 연결 관심 종목까지 모두 대응 전략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먼저 라이징스타 홍희진 팀장은 호텔신라 들고 오셨습니다. 중국 국경절 연휴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고요. 실적은 꾸준하게 지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또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흐름은 매수가 부근에서 움직였고요. 목표가는 36,000원으로 주셨습니다. LNS 파트너스의 하창복 팀장은 오늘 코스맥스 들고 오셨는데요. 이 중국 시장에 먼저 진출했기 때문에 다른 화장품 경쟁사보다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기관 매수세로 최근 박스권을 돌파하는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목표가는 16,800원으로 설정하셨고요. 심기원 전문가는 하이닉스 들고 오셨습니다. 지난주까지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 계속 간다 하시면서 2만 원 이하에서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23,000원으로 두시라 얘기하셨습니다. HMC 투자증권의 박지훈 과장 휠라코리아 들고 오셨는데요. 이 시장이 불안한 만큼 내수소 쪽으로 접근을 해보되 인수회사에 따른 실적 모멘텀이 내년 1분기부터 기대해볼 만하다 소개하셨고요. 오늘은 매수가 부근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목표가는 85,000원으로 설정하셨습니다. 솔로몬 투자증권의 정영훈 대리는 세 종목 들고 오셨는데요. 먼저 지난주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던 조선주 두 종목을 들고 오셨습니다. 유럽 위기가 완화된다면 유럽 선수로부터 추가 수주가 예상된다 하셨는데요. 삼성중공업은 목표가가 35,000원, 현대중공업은 35만 원으로 주셨습니다. 한 종목 더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양호하고 배당 매력이 있는 통신주 SK텔레콤 괜찮다 하셨는데요. LTE 요금제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십니다. 목표가는 18만 원으로 주셨네요. 자, 이렇게 굿모닝 대박 예감의 관심 종목 모두 만나봤고요. 대응 전략까지 살펴드렸는데요. 이 종목들의 대응 전략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되 그래도 장이 불안한 만큼 투자하시기 전에는 본인의 냉철한 판단을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VC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투자 손자병법 관심 종목입니다. 태형건설 실제적으로 중형 건설사 국내 도급 순위 토목공사 순위로 따지면 19위 정도 합니다. 랭킹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만은 오늘 또 19위 정도 한다는 건 그만큼 재무 건전성 면에서는 안정적이다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보통 100위권이 넘어가면 좀 위험한데 그래도 한 50위 안에 있기 때문에 탄탄하다 말씀드리겠고 많이 아실 겁니다. 태형 그룹의 모기업이죠. 우리 SBS라든지 SBS 미디어홀딩스와 관련된 회사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마 일산 쪽에 그 SBS 신사업 건설하고 있는 것도 이 태형 건설에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매출 자체가 한 80% 이상의 광급 공사에 좀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는 수주적인 측면에서는 좀 안정적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오랜만에 보통 이 대림사람이라든지 GSL의 큰 건설사들을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오늘은 일부러 작은 거 가져온 것 자체가 지금 큰 건설사들도 좋긴 좋습니다만 약간 해외 경기 모멘텀에 조금 익스포저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좀 작은 건설주에 낙폭 과대로 주접해본다 말씀드리겠고 제가 생각했던 매수가보다 지금 오히려 내려가 있고 시초가 자체가 사실 제가 생각한 손절가입니다. 5,650원인데 시초가가 5,630원에 출발했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는 지킨다는 생각으로 지금 현재 마이너스 5% 5,890원 정도 호가에 있는데 낙폭 과대 메리트 그리고 지금 시장 외폭 때문에 빠진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가 5,630원이 되겠는데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반등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지라 말씀드리겠습니다. CJ ENM 같은 경우는 이런 방송 컨텐츠 업종 그 수요에 대해서 상당히 큰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CJ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어서 이 회원 가입수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역시나 EPS 추세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짧게 말씀드리면 매수가 같은 경우는 오늘 딱 좋은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36,000원에서 일단은 36,000원에서 39,000원 선까지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더 관점에서 좀 보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좀 깁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약 55,000원 선으로 선정을 했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34,000원 선 굉장히 짧습니다. 충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염두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분체 관련 시스템 전문 기업이고요. 이 분체 이송 시스템은 그 분말이나 알갱이 여러 형태의 다양한 원료를 원형 그대로 제장 설비까지 이송시키는 설비입니다. 2009년 이후에 유가 상승세로 인해서 중동발 플랜트 발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산유국들의 석유, 가스처리 시설, 발전소 이런 대규모 플랜트 발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동사의 분체 이송 시스템은 석유와 기초 제품의 분쇄와 가열, 건조 이런 각각의 공정에서 원료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점에서 이 공장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그 신규 수주 목표인 1,000억 달성이 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글로벌 경기 둔화 지속에 따라서 이 전방 투자 속도의 지연으로 인해서 이 신규 수주가 400억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만 이 하반기에 수주식이 높습니다. 그래서 3, 4분기에 솔라셀과 배터리, 태광, 정유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수주 성과가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두 번째는 중장기적 저평가 매표일 수 있는데요. 동세 올해 실적은 전년 대비 매출액은 50%, 영업이익은 80%, 순이익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2014년까지 올해 실적 대비 2배 이상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저속 고밀도 분체 시스템 시스템도 독자 개발하면서 기술력에 대해서는 인정받는 상황이고요. 국내 대형 중심사의 수준과 더불어서 2007년 사우드 프로젝트 이후에 중동과 중앙아시아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인지도도 상당히 좀 높게 지금 평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투자손자병법의 관심 종목 VCR로 만나봤는데요. 지금 만나본 종목 외에도 더 있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드리죠. 먼저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은 태형건설을 들고 오셨습니다. 낙폭 과대와 안정적 실적이라는 두 가지 모멘텀을 투자 포인트로 지적해 주셨고요. 이 건설주들이 동반 하락한 가운데 오늘장 태형건설 나홀로 상승이었습니다. 목표가는 6,840원으로 두셨고요. 우리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은 CJ E&M 들고 오셨습니다. 방송 콘텐츠 분야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하시면서 목표가는 55,000원으로 두셨고요. 동부증권 김성원 차장은 UB 프리시전 들고 오셨는데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업체로 국내 점유율 1위를 자랑하고 있죠.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두 곳에 이 검사 장비 공급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를 1,000원, 목표가를 1,400원으로 두셨고요. 교보증권 강정헌 부장은 동양 P&F 들고 오셨습니다. 올해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하게 되고요. 이 제철, 석유화학 등이 주된 사업으로 국내뿐만이 아니라 중동과 동남아 등으로 수요가 확대될 예상입니다. 매수가는 9,600원에서 9,700원, 목표가는 11,000원으로 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최병곤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변동된 내용은 없습니다. 5종목이 그대로죠. 한국항공우주, 스카이라이프, 삼성 SDI, 하이마트, 평화전공 들고 계십니다. 이 5종목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은요,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메모해 두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정영훈 전문가입니다. 한 종목도 보유 중인 종목이 없습니다. 현대산업과 풍산을 매도하시면서 현금이 100%로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채용 전문가입니다. 파라다이스 세 종목 편입하셨는데요. 매수가가 8,400원, 목표가가 9,500원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모두 꼼꼼하게 챙겨보셔야겠죠. 다음은 박성일 전문가입니다. 4종목이 담겨 있는데요. 하이닉스와 현대백화점은 꾸준하게 보유하시는 종목이고요. 모두투어와 기아차를 새롭게 편입하셨습니다. 이 두 종목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대응 전략 체크해 보시고요. 하이닉스와 현대백화점은 대응 전략 변한 것 없습니다. 다음은 신은경 전문가입니다. 시젠과 티모 두 종목을 꾸준하게 보여주시고요. 대응 전략 또한 그대로입니다. 자, 마지막은 신용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죠. 파라다이스 매도하시면서 현금이 100%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모두 포트폴리오 종목들까지 만나봤는데요. 각 종목들의 대응 전략 여러분 참고하시되 그래도 장 분위기가 많이 썰렁합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 필요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개미들의 큐에서도 많은 관심 종목 나왔는데요. 시간 관계상 정리를 못해드립니다. 하지만 센티비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언제나 다시 보기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장 급락으로 출발한 이후에 낙폭은 조금 줄였지만 모두 3%대로 하락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은 어떻게 정리해봐야 할 것인지, 내일장 어떻게 전망을 해봐야 할 것인지 동부증권 김근호 대리 전화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그래도 코스피 지수는 1,700선을 회복하기는 했습니다만 연휴 끝나고 이 기다렸던 그리스 우려가 많이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 정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내일장의 전망까지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장 마지막엔 조금 소폭 반등을 해주면서 좀 그래도 1,700포인트를 좀 만회하면서 끝냈다는 점은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좀 종합을 해드리겠는데요. 네. 일단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초반에 좀 매도세를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 막판으로 갈수록 연기금 쪽에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그래도 국내 장이 좀 일단은 저점 이상 올라오는 좀 모습을 보였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리스에 대한 제 우려감이 전 거래일이죠. 미국 증시를 전일에 미국 증시를 굉장히 좀 압박하는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를 굉장히 압박하는 좀 재료로 작용을 하면서 일단 선진국 증시는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고요. 사실 국내 증시 역시도 아침에 갭락은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일단 역시나 갭락으로 좀 출발을 했고요. 굉장히 많은
낙폭이 과대하면서 일단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의 유입은 좀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역시나 개인적으로 좀 매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들어왔다라는 말씀 드리고, 코스닥은 일단은 기관은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기관의 코스닥 매수는 아직까지는 좀 순매수세가 좀 나오고 있는 점은,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은 어느 정도 좀 분산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가져가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장이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물론 주도주, 지금 최근에는 일단 IT와 자동차로 좀 바뀌었는데요. 일단 주도주와 그리고 비주도주, 그러니까 내수 방어주죠. 이제 어느 정도 내수주와 함께 포트폴리오를 좀 가져가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수가 어느 정도 저점은 1650포인트 정도로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유념해 주시고 매매에 좀 임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일장, 일단은 중요한 자리입니다. 내일장이 다시 한번 좀 많이 밀리게 된다면 사실은 이번에 조금 저점이 더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사실 그럴 가능성은 근데 크진 않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내일장 같은 경우 만약에 오전장이 좀 많이 안 좋게 시작한다면 오히려 오늘같이 오후장에는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내일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은 좀 관망을 하시고 오후장에 매수나 매도로 좀 참여를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보수적인 관점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현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빠르거나 급한 매매보다는 조금 차분하게 좀 기다리시면서 매수 매도에 좀 참여하자. 그리고 최근에 일단 IT 쪽, 전기전자 쪽의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일단 전기전자 쪽과 내수주 변동성에 대한 방어책으로서 내수주를 조금은 눈여겨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보증권 김근호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바로 심기현 전문가와 함께 대박기원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장이 많이 불안한 가운데 이 방송계에서는요, 이 종편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종편 관련주들, 하지만 장이 워낙 불안하기 때문에 오르는 종목이 있고 또 떨어지는 종목이 있거든요. 종편 수혜주 투자해볼 만한 종목이 드릴까요? 네, 우선은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종편이 하루아침에 끝날 그런 테마는 아니고, 이제는 지속적으로 종편 시대가 이제 개편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몇 개 채널 같은 경우 12개월 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10월 달부터 지금 시점 계속적으로 프로그램 제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한 장이지만은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종편 시대 열리면 어떠한 변화가 구체적으로 예상이 될까요? 네,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시청자분들께서 볼 수 있는 여러 컨텐츠가 더욱더 다양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기존에 4개 채널에서 이제는 8개까지 무려 2배가 넘는 그러한 확장이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 케이블 TV 같은 경우에는 어느 특정 섹터에 정해졌습니다. 드라마는 드라마, 스포츠는 스포츠 이렇게 딱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는 종합편성, 말 그대로 드라마에서부터 스포츠라든가 뉴스까지 종합적으로 모든 컨텐츠를 제공하는 그러한 채널이 여러 개 생기기 때문에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좀 더 다양한 컨텐츠를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이 종편 관련 수혜주들 종목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떠한 종목들이 있나요? 네, 우선은 섹터로 본다라고 한다면 광고 업종, 또 그리고 컨텐츠 업종, 또 대표적으로는 엔터 관련주들이 중요한 수혜 종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제일기획이라든가 IHQ라든가 그리고 초록배, 그리고 SM이라든가 JYP 엔터라든가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대세적인 이런 종표 수혜가 기대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역시나 종목별로는 조금은 차별화 정책은 어느 정도 두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종편 관련
수혜주로 다양한 종목들을 읊어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한 종목만 꼽자면 이 종목 괜찮습니다. 이런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우선 뭐 종편 그 관련 수혜주,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제일기획이 그 중심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오늘 장에서도 상당히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종편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수혜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호재가 겹쳐 있는 제일기획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결론적으로 앞으로 종편 시대가 만약에 개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광고 시장은 더욱더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삼성 계열의 안정적인 광고 시장을 점유한 제일기획이 보다 큰 성장성을 겸비했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가장 뛰어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최근 부각되고 있는 제일기획 한 종목 꼽아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워낙 시장이 불안하기도 하고요. 이 종편 시대에 워낙 유례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수혜를 받을 것인지, 종목이 얼마나 오를 것인지 조금 미심쩍거든요. 네, 우선은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기대감과 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작용해 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사실 종편 같은 테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하루아침 끝날 테마는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시대에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제일기획같이 확실하게 모멘텀을 갖고 있고 점유율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 대비 더욱더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심기원 전문가와 대박기원 씨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와글와글 게시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자, 연휴가 끝나자마자 천고마비 계절님께서 놀러오셨고요. 그 휴일 동안에 소나무 칠림 증권맨님 많이 놀러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을이 오면 님께서는 글을 남겨주셨는데 주식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제가 보유한 종목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내일 새로운 종목을 또 사려고 합니다. 샘플러스 전문가님 많이 추천해주세요. 이런 걸 남겨주셨고요. 필명 화요병님께서는요. 나름 긴 연휴였는데 피곤함이 가시지 않습니다. 만성피로가 돼버렸나 봐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새롭게 마련한 이벤트 있었죠. 가을 여행 이벤트입니다. 가을 여행 이벤트는요. 필명 여전히 쓸쓸한 내 마음님께서 가을 여행지로 남이섬과 자라섬을 추천합니다.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해 주변에 명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남이섬에서 자라섬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집와이어라는 겁니다. 스릴 만점이지만 고소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은 삼가주세요. 이렇게 가을 여행 이벤트 함께 해주셨습니다. 총 3분께 저희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부자책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코스피 마감 지수 맞히기 이벤트 오늘 코스피가 3.5% 하락하면서 1706.19에 마무리했습니다. 가장 근접하게 예측하셨던 분은 필명 왜 이러니 님입니다. 가장 근접하게 예측해 주셔서요. 저희가 약속대로 부자들이 말하지 않는 돈의 진실 책을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와글와글 게시판 한번 들어갔다 점검해봤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와글와글 게시판 점검 완료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내일은 수요일이고요. 제 포트폴리오를 여러분께 공개하는 날입니다. 성적표 공개의 날이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